자, 먼저 on은 요 키죠. 요 키를 누르면 전원이 들어와요. 전원이 꺼져 있다가 전원이 들어오는 그런 키고, 그 다음에 모드 키를 누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드들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모드는 1번 그 컴퓨테이션 모드 하고 3번 스태티스틱스 모드, 통계 모드, 요 두 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을 선택을 해보면 컴퓨테이션 모드는 위에 여기 화면에 보면 math라고 조그맣게 글자가 나와 있죠. 요게 이제 컴퓨테이션 모드를 뜻하는 기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입력을 하면 된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된다. 이렇게 분수 누르고 1, 2 이렇게 하고 뭐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요 이퀄 요거는 그 실행시키는 이퀄 등호 기호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분수를 소수로 바꾸고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리플레이 키, 이 방향 키를 누르면 뭐 좌든 우든 그러면 이걸 이제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서 커서가 깜빡거리는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다가 뭐 더하기 3 이런 걸 해가지고 이퀄 하면 또 값이 달라지죠. 값이 달라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올 클리어를 누르면 이 화면 전체가 다 지워지는데, 이렇게 그죠? math라는 요 글자 옆에 보면은 삼각형이 있죠. 이 삼각형은 위로 가면 앞에 입력했던 결과들이 있다라는 뜻이죠. 위로 가보면 앞에 입력해 놓은 결과가 있고, 또 위로 가면 또 있다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또 누르면 그 앞에 입력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래로 가는 화살표랑 위로 가는 화살표가 두 개가 다 나와 있죠. 그 말은 밑으로 가도 뭔가 있고 위로 가도 뭔가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눌러보면, 그죠? 눌러보면 뭔가 이제 예전에 입력했던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걸 히스토리라 그러죠. 예전에 그 입력했던 그 값들로 돌아가가지고 좌나 우나 화살표를 누르면, 그죠? 좌나 우나 그 커서가 나타나는 위치만 다를 뿐이고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히스토리. 그죠? 아래 위로 가는 걸 누르면 예전에 입력했던 게 이제 그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게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올 클리어를 누르면 이 화면이 다 지워지겠지만, 올 클리어를 누르지 않고 그냥 연산을 하게 되면 화면에 나타나 있는 그 답이 ANS 안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곱하기 2를 누르면 2분의 3에다가 2를 곱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2분의 3이 ANS가 되는 거야.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답이 3이 나오겠죠. 여러분은 뭐 적분 같은 거 미분 적분 싫어하겠지만, 미분 적분도 이 기호가 다 있어요. 다 있어서 그냥 입력을 하면 돼. 입력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입력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요 쉬프트하고 알파하고 키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어떤 키를 누르면, 그죠? 쉬프트 키를 누르고 어떤 키를 누르면 그 키 바로 위에 있는 갈색 글자가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알파 키를 누르고 어떤 키를 누르면 그 키 위에 있는 빨간색 글자가 입력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였죠. 이 곱하기 10의 x승, 이거는 말 그대로 0의 개수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만 원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1 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0을 6개 입력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퀄을 누르면 이렇게 100만 원이 입력이 되는데, 요거를 0 6개 누르고 1 누르고 0 6개 누르고 하면 7번 키를 7번 누르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1 누르고 요 키 누르고 6 이렇게 하면 1 곱하기 10의 6승 이런 뜻이 돼서 1 다음에 0이 6개 온다는 뜻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퀄을 누르면 역시 100만 원이라는 값이 입력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키를 누르면 키 위에 인쇄되어 있는 글자가 입력이 돼요. 입력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Shift 키를 누르고 요 키를 누르면 요 키 바로 위에 있는 갈색 글자인 파이가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알파를 누르고 요 키를 누르면 요 키 위에 있는 빨간색 글자가 입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뭔가 이렇게 연산을 적어 놓은 다음에 이퀄을 누르면 계산이 돼서 계산되는 값이 나오는데, 이퀄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알파하고 여기 캘크라는 그 버튼 위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등호가 나와 있죠. 그래서 알파를 누르고 요 캘크를 누르면 캘크 위에 있는 그
등호가 입력이 돼요. 요거는 나중에 뭐 방정식을 푼다거나 할 때 요 화면상에다가 등호를 입력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일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등호는 그 계산을 실행해라 요런 의미가 되고, 여기 그 캘크 키 위에 있는 요거는 그 등호를 직접 입력할 때 사용하는 그 등호 키가 되겠습니다. 등호 이야기 방금 나왔네, 그죠? 그다음에 등호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빼기하고 마이너스하고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괄호 안에 마이너스 돼 있는 거, 이거는 부호예요.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이 앞에 있는 요거 괄호 안에 있는 요거 해가지고 마이너스 2를 적어야 돼요. 그죠? 요렇게 마이너스 2를 한 다음에 이퀄을 누르면 마이너스 2 값이 나오죠. 여기 있는 거는 빼기야, 빼기인데, 그래서 뭐 2 빼기 3 이런 거 할 때 이제 여기 있는 요 빼기를 적는 거예요. 그죠? 2 빼기 3 이렇게 해서 이퀄을 누르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값이 안 나와요. 신텍스 에러. 그래서 뭔가 잘못 입력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는 숫자 앞에 붙는 그 마이너스 기호를 뜻하기 때문에 연산할 때 빼기 대신에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편리한 점은 이걸 굳이 안 써도 돼. 이걸 굳이 안 쓰고 이걸로 통일해서 써도 관계가 없어요. 얘가 그냥 요거는 빼기 기호인데 이 마이너스 부호를 대신해서 쓸 수도 있어요. 써볼까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봐. 이퀄 하면 마이너스 2가 입력이 돼요. 길이가 좀 달라. 자세히 보면 여기 그 우리가 입력할 때 썼던 요 마이너스는 좀 긴 막대기고, 여기는 좀 짧은 막대기로 이제 입력이 다르게 되는데, 요건 사실은 그 긴 거, 요거는 빼기, 더하기 옆에 있는 요거는 빼기의 기호를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그 부호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역할이 다른데, 요거 누르면 그냥 통일돼. 요걸로 다 할 수 있어요. 빼기 기호인데, 빼기 기호를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 부호, 마이너스 부호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 굳이 이거 누르지 말고 이걸로 통일해가지고 쓰면 편리하게 알아서 인식을 다 해줘요. 근데 카시오 계산기는 요거를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는데, 그 미국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에서 쓰는 요거랑 이제 동급의 계산기를 보면 걔는 이 구분을 안 해줘. 그래서 요거하고 혼동해가지고 잘못 쓰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가지고 이퀄을 누르면 신텍스 에러가 나와. 이것처럼 우리 카시오 계산기처럼 자동으로 바꿔서 인식을 해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그 기종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골머리 앓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 마이너스 기호, 그러니까 빼기 기호 대신에 이 마이너스 기호를 잘못 입력했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구분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수식을 안만 봐도 잘못 입력한 것 같지 않은데 이퀄만 누르면은 신텍스 에러가 자꾸 뜨니까, 그죠? 근데 이제 카시오 계산기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요 빼기로 모든 걸 통일하면 돼. 이거는 안 돼요. 그죠? 이거는 부호로서의 의미만 있지 2 마이너스 3 요렇게 해버리면 신텍스 에러가 떠요. 그러니까 요 빼기 기호로 빼기하고 마이너스 부호하고 다 통일해가지고 쓰면 헷갈리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곱하기 10의 x승, 이거는 0의 개수를 의미를 해요. 그죠? 그래서 500만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 싶으면 5하고 0을 6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요 키를 누르고 6, 0의 개수를 누르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10의 6승은 5 다음에 0이 6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퀄 눌러보면 500만 이렇게 입력이 된다. 그래서 요 키가 상당히 그 편리한 키예요. 다른 그 일반적인 공학용 계산기가 아니라 일반 계산기를 쓰려면 500만을 입력을 하려면 5하고 000, 000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요거는 5하고 10의 6승 이렇게 눌러가지고 쉽게 입력을 할 수가 있다. 뭐 0, 6개 누르는 게 더 편합니다. 이러면 눌러 5하고 000, 000. 근데 0이 한 20개쯤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5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해서 이걸 누르면 답이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잘 안 돼서 5 곱하기 10의 20승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그 입력할 필요 없이 5하고 10 해서
0이 20개다.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equal을 눌러주면 5 곱하기 10의 20승. 이래서 5 다음에 0이 20개가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요런 키가 있고, 그 다음에 Shift하고 알파 아까 이야기했죠. 요 키를 누르면, 보통 키를 누르면 키 위에 인쇄되어 있는, 키 상에 인쇄되어 있는 그 글자가 입력이 되는데, Shift를 누르고 어떤 키를 누르면 그 키 위에 있는, 그죠? 그 키 바로 위에 있는 갈색 글자가 입력이 돼요. 갈색 글자가 입력이 돼요. 파일을 누르면, 이렇게. 이것도 SD 이걸로 뭐 분수는 아니지만 그죠? 이렇게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 거를 이제 소수로 바꿀 때 요 SD 키를 이용해 가지고 바꿔주면 파이는 3.141592654654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네. 그러니까 이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파이라는 거는 파이를 파이라고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는 이유는 이게 그 무리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딱 한정된 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고 소수가 끝이 나지 않고 이제 소수로 나타냈을 경우에 소수 끝이 나지 않고 계속 뒤로 뭔가 숫자가 나온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를 바꿔보면 한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 근데 이거는 디스플레이 상의 문제일 뿐이야.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데 표현의 한계가 이 계산기가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의 한계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는 실제 값은 3.1415926554 다음에 뒤에 이제 숫자가 더 있어요. 더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파이로 표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e라는 것도 이것도 어떤 상수예요. 이것도 무리수야. 이것도 해보면 2.7182812828 하고 뒤에 이제 끝나지 않게 계속 수가 이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Shift하고 알파는 그러니까 원래 키를 누르면 그 키에 인쇄되어 있는 그 글자가 입력이 되지만 Shift를 누르고 어떤 키를 누르면 그 키 바로 위에 인쇄되어 있는 갈색 글자가 입력이 되고 그다음에 알파를 누르고 어떤 키를 누르면 그 키 바로 위에 있는 빨간색 글자가 입력이 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값을 입력해서 equal 누르면 값을 계산을 해줘. 그죠? 이런 형태로 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그 책에 나와 있는 혹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이제 종이에 쓰는 그 수식 그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기에 입력을 한 다음에 equal을 눌러주면 그 값을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재무용 계산기나 아니면 일반 그 쌀집 계산기, 그죠? 그 쌀집 계산기 뭔지 알죠? 그죠? 이렇게 수식이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컴퓨터에 기본으로 돼 있는 그죠? 여러분 PC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계산기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쌀집 계산기거든. 수식이 입력되는 것도 아니고 수식을 편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입력할 때 그 입력하는 순서 같은 걸 좀 주의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더하기 하고 빼기 하고 이제 뭐 괄호를 묶어 가지고 어느 걸 먼저 계산하라 그러면 이제 그거를 수동으로 일일이 이제 그 해줘야 되는데 이 우리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수식 그대로 쭉 입력한 다음에 이퀄만 눌러주면 그 값을 계산을 해주는 그러한 편리함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파이하고 방금 입력을 해봤고 그다음에 SD 그죠? 이 무리수나 뭐 유리수나 어쨌든 그 소수가 아닌 형태로 표시되는 거를 소수의 형태로 바꿔주는 그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원래 형태대로 다시 바꿔주는 그 키가 요 SD라는 요 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둥그란 원판에 있는 방향키 있잖아요. 이게 리플레이 키거든. 리플레이 키. 이걸 눌러가지고 앞에 입력했던 거를 자 히스토리를 쭉 볼 수도 있고 그죠? 앞에 입력했던 값들을 쭉 눌러가지고 히스토리를 볼 수도 있고 특정한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 쭉 눌러가지고 특정한 계산식에 가가지고 내가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키나 오른쪽으로 가는 키를 눌러가지고 그죠? 편집을 계속 할 수가 있다. 방향키를 오른쪽 키를 누르냐 왼쪽 키를 누르냐에 따라서 이제 편집 화면에서 커서가 어디에 나타나느냐가 다를 뿐이지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그 점은 공통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히스토리 검색을 한 다음에 편집하고 싶은 식에 가가지고 왼쪽으로 가는 키나 오른쪽으로 가는 키나 요거를 누르면 다시 요거를 편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리플레이 키고 그 다음에 AC는 올 클리어 그래서 화면상에 있는 거를 그냥 깨끗하게 다 지우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 해서 이제
편집 화면에서 delete, del 요거는 커서가 깜빡거릴 때 앞에 글자를 하나씩 지우는 그러한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elete 한번 누르면 앞으로 가면서 한번 지우고 또 한번 더 누르면 앞으로 가면서 지우고 뭐 이런 기능을 하는 게 delete 키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delete 키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store, recall, clear라는 기능이 있어요. 오늘따라 목이. 자, 이 기능은 뭐냐면 그 어떤 계산값을 문자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store는 store 저장한다. store의 약자예요. 앞글자 3개만 딴 거고 rcl은 recall 불러낸다. 그러니까 회상해낸다, 기억해낸다 이런 뜻이죠. 불러낸다는 뜻이고 r은 clear 그래서 깨끗하게 지운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그죠? 뭐 2, 3 더하기 5, 6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퀄을 누르면 이렇게 그 값이 나오긴 하죠. 값이 나오긴 하는데 요 값을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놔 놓고 나중에 다시 활용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그죠? 라고 할 때 이렇게 수식을 써 놓은 다음에 스토어를 눌러요. Shift 여기 스토어, 그죠? RCL 키 위에 STO라는 스토어라는 글자가 있죠. 그래서 Shift 누르고 요 키를 누르면 스토어가 입력이 돼요. 그래서 위에 화면에 보면 STO라고 작은 글자가 보이죠. 그죠? 그 계산기 화면 제일 위에 보면 STO라고 나오죠. 이 상태에서 문자는 여기 그 마이너스 기호 있는 데서부터 보면 마이너스 기호 바로 위에 빨간색으로 A가 있고 그 옆에 보면 B가 있고 C, D, E, F, X, Y, M이 있죠. 이 값들이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문자 변수예요, 변수. 그래서 스토어를 누른 상태에서 A를 누르면 이때는 A가 빨간 글자라고 해서 알파를 누르고 A를 누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Shift 스토어하고 그 다음에는 알파를 누르지 않고 그냥 A, B, C, D, E, F, X, Y, M 중에 하나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 화면상에는 이렇게 나타나. 3분의 2 더하기 6분의 5 화살표 A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3분의 2 더하기 6분의 5라는 이 수식의 계산값을 A라는 변수에 저장한다는 뜻이야.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딴 거 해볼까요? 뭐 해볼까? 루트 2 빼기 분수 5의 제곱 나누기 3승근 루트 해볼까요? 3승근 루트 7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계산 값을 B에다가 저장을 해봅시다. Shift Store B 이렇게 하면 요 수식의 계산 값이 B에 입력되게 돼요. B에 입력되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불러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recall 누르고 A 누르면 A 안에 2분의 3이 들어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recall 누르고 B 누르면 B 안에 요 값이 입력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요. 보여주고 나머지 값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특별히 입력한 게 없죠. 나머지 값들은 전부 0으로 나와. C, D, recall E, recall F, recall X, recall Y, recall M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0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A, B, C, D, E, F 뭐 요 문자에다가 저장해 놓은 값들 Shift Store 해가지고 A, B, C, D, E, F, X, Y, M에다가 저장해 놓은 값들은 모드를 바꿔도 안 지워져요. 지금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모드 바꾸면 지워지거든요. 히스토리가 이렇게 쭉 있는데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거를 모드 키를 누른 다음에 뭐 통계 모드로 가버리면 그 다음에 올 클리어 누르면 히스토리가 없어요. 통계 모드는 요 위에 STAT, 스탯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이 통계 모드로 가버리면 이 뭐 히스토리 같은 게 없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컴퓨테이션 모드로 돌아와 보면 히스토리가 다 없어져요. 다 삭제되고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모드에서 사용해서 입력했던 뭐 데이터라던가 그죠? 어떤 히스토리라던가 이런 거는 모드를 바꾸는 순간에 심지어 같은 모드로 돌아오더라도 그죠? 2 더하기 3, 3 곱하기 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히스토리가 있잖아. 근데 모드 한 다음에 다시 똑같은 모드인 컴퓨테이션 모드로 돌아와도 히스토리가 다 삭제가 되고 없어져요. 근데 이렇게 지금 뭐 모드를 바꾸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A, B, C, D, E, F, X, Y, M에 저장된 값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recall A 해보면 2분의 3이 들어있고 recall B 해보면 아까 입력했던 값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그 스토어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문자에다가 저장한 이 숫자들은 모드를 바꿔도 사라지지 않아. 모드 3 해가지고 one variable 변수 한 개짜리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 a 플러스 bx 이렇게 해가지고 변수 두 개짜리거든. 이거는 회귀 분석식을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낸 건데 하여튼 변수 두 개짜리야. 그래서 변수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뭐 0.1 equal 0.2 equal 0.3 equal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 눌러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0.5 equal 0.8 equal 마이너스 0.1 equal 이렇게 입력을 해서 그죠? 그다음에 shift를 누르고 1번 위에 보면 스탯이 있죠. 그래서 shift stat 이건 통계 모드에서 쓸 수 있는 그 메뉴가 되겠습니다. shift 통계 모드에서 shift 1 stat 요걸 누르면 뭔가 선택지가 쭉 나와. 선택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뭐 다 할 거야. 나중에 다 할 거지만 우리 지금 계산기 사용법을 기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지금 맛보기만 해주는 건데 요 4번을 눌러보면 여러 가지 이제 통계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 중에 2번 이게 평균 값이거든. x의 평균은 아까 입력했던 그 데이터의 x 평균은 0.2고 그 다음에 shift stat 해서 variable 해가지고 y의 평균 해보면 0.4가 나와요. 그 다음에 shift stat 해가지고 2번 데이터라는 게 있죠. 데이터를 눌러보면 아까 입력했던 이 값들이 쭉 나와요. 표의 형태로 쭉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서 모드를 누른 다음에 컴퓨테이션 모드로 갔죠. 다시 모드를 누르고 스탯 모드로 돌아와가지고 2를 선택을 해보면 입력했던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고 없어요. 삭제되고 없다고. 삭제되고 없는데 여기서도 recall A 하면 A에 저장되어 있던 값이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이제 꺽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통계 모드에서의 분수의 의미예요. 분수. 2분의 3 이런 뜻이에요. 2분의 3.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통계 모드는 아까 컴퓨테이션 모드와는 다르게 눈에 보이는 형태대로 수식을 입력할 수가 없어요. 약간 다른 형태로 왜곡돼서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대로 되는데 또 2 빼기 3 되고 6 나누기 5 뭐 이런 건 다 되는데 분수의 형태로 나타나지도 않고 전부 기본적으로 소수의 형태로 돼 있고 분수로 나타내 보면 분수가 우리가 아는 그런 형태가 아니야. 이게 5분의 6이 분수의 형태로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뭐 루트 같은 거는 눈에 보이는 형태랑 비슷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우리가 아까 이 컴퓨테이션 모드에서 봤던 그런 형태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계산은 컴퓨테이션 모드에서 하는 게 좋고 통계 모드, 스태티스틱스 모드에서는 통계적으로 뭔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 평균 분산, 뭐 공분산, 뭐 하여튼 상관계수, 그다음에 회귀 분석 뭐 이런 거 할 때 데이터를 입력을 한 다음에 그 값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 통계 모드로 가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통계 모드에서도 이 스토어 기능은 여전히 작동을 해요. 자, 통계 모드에서 그죠? 통계 모드에 가가지고 to variable 한 다음에 0.1 equal 0.2 equal 0.3 equal 0.4 equal 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0.1 equal 마이너스 0.3 equal 0.02 equal 0.8 뭐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all clear 한 다음에 shift stat 한 다음에 var에 들어가지고 x의 평균을 구하는데 요거를 shift store C에다가 저장을 하면 그죠? X의 평균 아까 그 입력한 데이터의 X의 평균 값을 C라는 그 문자에다가 저장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 다음에 다시 Shift Stat 해가지고 var 해서 이번에는 Y의 평균 값을 Shift Store D 이렇게 하면 D에다가 저장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그래서 요거는 모드를 바꾸면 통계 모드에서 통계 모드로 가더라도 데이터가 모두 소실이 돼요. 딴 건 다 소실이 되는데 남아있는 건 뭐다? 요 변수 안에 들어있는 거, 그죠? 그 스토어를 이용해가지고 변수에다 저장한 놈들은 모드를 바꾸더라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요런 특성이 있어요. 요런 특성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A, B, C, D의 지금 4개의 그 변수에다가 값을 입력을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지우느냐 하면
클리어로 지워요. 클리어. Shift 누르고 9번 키 위에 보면 클리어가 나오죠. 이 클리어를 누르면 물어봐. 화면상에 물어봐요. 클리어? 다 지울까?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지가 3개가 나와. 첫 번째는 셋업. 셋업. 그래서 이 뭐 여기 보면 셋업이라는 게 있죠. 모드 키에 보면 갈색으로 셋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은 유효 숫자를 몇 자리로 할 것이냐 뭐 하여튼 그 설정이야, 설정. 여러분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설정 키가 있죠. 그 설정인데 그 설정을 공장도 초기 설정 상태로 돌릴 거냐 하는 게 1번이고 2번은 메모리야, 메모리. 메모리. 그래서 A, B, C, D 뭐 이렇게 이 그 문자에 저장돼 있는 값들을 전부 다 초기화 시켜서 0으로 만들 거냐. 그 다음에 3번은 전부 다 셋업도 초기화 시키고 메모리도 초기화 시키겠다라는 게 3번이에요. 근데 뭐 취사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일단 셋업을 건드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모드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을 누르거나 3번을 누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3번을 누르세요. 우리는 클리어, 그러니까 뭔가 계산을 한번 하고 나면 A, B, C, D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뭐 지저분한 게 막 들어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모드를 바꿔도 지워지지 않는 뭐 그런 메모리들이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그 메모리뿐만 아니라 모든 설정을 기본적인 설정으로 공장에서 금방 나왔을 때 그 설정으로 돌리는 게 마음 편해. 마음 편해. 왜냐면 셋업은 우리 다루진 않겠지만 셋업에 들어가 보면은 뭐 유효 자릿수를 몇 자리까지 표기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건드리고 다시 뭐 초기화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시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장도 초기화 상태에서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답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정답이냐 아니냐를 판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냥 임의로 뭐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오도록 셋업 결정을 해놔놓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셋째 자리까지만 표기를 해가지고 이제 답을 쓰면 오답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너무하다, 너무하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뭔가 이 메모리를 지우거나 이렇게 할 때 문제를 풀면서 뭔가 입력하고 저장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초기화 할 때는 3번을 누를 거예요. all. 클리어 한 다음에 all. 3번을 누르면 다시 물어. 다 리셋 한다고? 그러니까 리셋 all 이렇게 묻는 거죠. 그죠? 다 리셋 한다고. 이렇게 되는데 AC를 누르면 이게 취소가 돼. 취소가 되는데 등호를 누르면 yes. 뭐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yes를 누르면 다시 한번 뭐 그런 거죠. 뭐 여러분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보면은 뭔가 삭제하려고 누르면 삭제하시겠습니까? 메모리가 그 안에 메시지가 뜨고 이렇게 확인을 또 하듯이 그죠? 이것도 확인 절차야. 그래서 reset all 그다음에 press AC 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눌러요. 그래서 AC 키를 누르면 공장도 초기 상태에서 이 계산기를 켰을 때 화면인 math 모드가 기본이거든요. 컴퓨테이션 모드로 화면이 깜빡거리면서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해서 리콜 A, 리콜 B, 리콜 C, 리콜 D를 눌러보면 0이 다 나와요. 그래서 아까 입력됐던 값들이 말끔하게 다 지워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게 클리어 기능이야. Shift, 클리어, all, yes, all clear. 이렇게 해버리면 공장도 초기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이게 클리어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오프는 여기 all clear라는 키 바로 위에 갈색으로 오프가 있죠.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all clear를 누르면 오프가 돼서 이게 전원이 꺼져요. 근데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진짜 계산기는 shift 누르고 all clear 누르면 오프가 돼서 진짜로 전원이 꺼지는데 내가 지금 수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계산기는 PC에 설치된 그 에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전원이 절대 안 꺼져. 절대 안 꺼져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짜 계산기는 Shift All Clear 누르면 오프가 돼서 전원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전원을 끄지 않더라도 사용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그냥 꺼져.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냥 꺼져. 그래서 그걸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시험 문제 풀고 하면서 하면서 뭔가 계산해가지고 결과를 띄워놨잖아. 만약에 뭐 이 정도로 간단한 건 아니겠지만 2 곱하기 3 이렇게 해가지고 뭐 더 복잡한 거 할까? 복잡한 거 보여줄까요? 이런 것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파이에 2의 마이너스 이거 2분의 1승의 알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8에서 2까지 적분을 해봐라.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해주거든. 눌러보면 이런 값이 나와. 여러분이 직접 요식을 입력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계산 값을 보여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야. 최장 한 1분 가까이? 짧으면 30초, 뭐 길면 한 1분 가까이 걸릴 텐데, 어, 제 계산기가 이상합니다. 교수님 화면에서는, 교수님 보여줄 때는 동영상 강의에서는 누르니까 그냥 답이 팍 나왔는데, 제 거는 누르니까 한참 기다려야 돼요. 제 계산기가 좀 이상한가 봐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이거 에뮬레이터는 지금 그 껍데기만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산기의 형태를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게 요 계산기가 에뮬레이터가 이용하는 CPU인데 PC의 CPU죠. 그래서 굉장히 빨라요. 빨라서 이렇게 금방 나오는 거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짜 계산기는 요 계산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린다고요. 그래서 정상이야. 여러분이 이런 복잡한 계산을 했을 경우에 한참 동안 이제 화면이 그냥 회색 화면으로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답이 펑 뜨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정상이에요. 정상이니까 그 계산기가 고장 났느니 뭐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어쨌든 요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놔 놓고 이제 답안을 적으면서 0.977, 24, 98, 681 이렇게 적는데 적느라고 놔뒀더니 지가 자동으로 꺼지는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꺼지면 어떻게 돼요? 히스토리 같은 거 사용 못하죠. 이런 것이. 히스토리 사용 못하고 앞에 그 입력했던 것들이 몽창 그냥 날아가고 없는 거야. 물론 뭐 A, B, C, D, E, F, X, Y, M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살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 히스토리라던가 뭐 이런 거 이걸 다시 편집해가지고 뭐 곱하기 3 같은 거 해야 다음 문제 값을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죠? 이거 뭐 오랫동안 옆에 옮겨 적는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동으로 꺼져 버리고 이걸 다시 재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게 몇 초 만에 꺼지는지 그래서 요거를 보고 어느 정도로 빨리 이제 그 옆에 옮겨 적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프 키는 쉬프트 오프 이렇게 쉬프트 오프 이렇게 해가지고 끌 수가 있고 이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이 에뮬레이터는 안 꺼진다 그랬죠. 쉬프트 오프. 근데 여러분 계산기는 이렇게 해서 꺼져요. 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에뮬레이터는 아무리 오래 놔둬도 이게 자동으로 절대 꺼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뭐 자동으로 꺼지고 이런 기능이 없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계산기는 사용 안 하고 일정 시간 놔두면 그냥 지가 알아서 꺼져. 전원 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시험 같은 거 볼 때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안 돼. 가만 놔두면 그냥 꺼지기 때문에 다 옮겨 적는다고 이렇게 막 한참 막 하고 막 딴 거 뭐 옆에다가 보충 설명한다고 막 이렇게 막 적고 막 하다가 보면 돌아보면 계산기가 꺼져 있어. 그래서 재활용하고 싶었는데 재활용도 못하고 뭐 하여튼 리플레이 키 이용해가지고 재활용하고 싶었는데 재활용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산기의 기본적인 그 사용 방법이야. 요거는 우리 교재 뒤에 보면은 부록의 형태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뭐, 이 그림도 나타나 있고, 주저리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이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요 각 모드에서 뭐, 어떤 걸 구할 수 있느냐, 어떤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다시 알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룬 요거는 진짜 초보적인 이 계산기 사용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계산기 사용 방법이고 더 이제 구체적인 거, 더 고차원적인 거는 그 상황이 되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